꿈속에서 저는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고깃집 중 사람이 가장 많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꼭 그럴 때 있잖아요. 꿈속에서 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때. 기분이 이상해진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얼른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끌려 나온 여자친구는 왜 그러냐며 저에게 의아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 말했습니다. 너 귀신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반대로 하는 거 알지? 방금 저 고깃집에서 사람들이 쌈을 싸서 먹는데 고기 위에 밥을 올리고 그 위에 상추를 올리더라. 그러자 여자친구가 우와,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대단하다. 라고 하며 손등으로 박수를 치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펜션에다가 짐을 풀고 친구들과 함께 펜션 앞 계곡으로 들어가는데 계곡 앞은 성수기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계곡에 들어간 저는 생각보다 물이 얕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니 깊어 보이는 곳이 있었고 사람도 없어 놀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왠지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빨간 줄을 걷어내고 신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놀다가 지친 저희는 물에서 나와 바위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런데 계곡 깊은 곳쯤에서 한 여자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의감에 불탄 저는 얼른 계곡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제 팔을 잡고 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치며 야, 나봐. 사람이 빠졌잖아. 라고 외치며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결국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는 걸 그날 처음 본 거라 너무 놀란 상태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못 봤냐면서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걸 그냥 지켜본 것밖에 없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워 대답을 하지 않고 친구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친구 중 한 명이 저와 눈을 마주친 채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너 못 봤냐? 그 여자 웃고 있었어. 물에 빠진 사람이 웃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릴 적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던 친구가 성인이 되어 동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전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굉장히 취해 있는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없어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나가게 된 폐가 오래전 이사를 갔던 친구는 이곳에서 불이나 많은 희생이 있게 된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그 폐가 앞에 서더니 야, 여기 이 집에 무슨 잔치하냐?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저와 그 친구밖에 없는 길목이었는데 말이죠. 하하가 들려준 무서운 이야기이다. 무한도전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그날따라 매니저가 몹시 피곤한 상태라 운전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하하가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 운전 중 길을 까먹은 하하는 뒤에 앉은 매니저를 불렀다. 형,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 그러자 매니저가 왼쪽, 오른쪽, 거기서 꺾어. 라고 대답했다. 매니저가 말해준 대로 가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대형 트럭과 교통사고가 날 뻔했으나 겨우 피했다.
놀란 하하는 차량을 잠시 세우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뒤에서 쉬고 있던 매니저가 말했다. 아, 아깝다. 죽일 수 있었는데. 순간 너무 놀란 하하는 뒤를 돌아 매니저를 쳐다봤는데 매니저는 곤히 자고 있는 상태였다. 터널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걸 알 겁니다. 저는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긴 터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라 큰 화물 트럭 말고는 길에 차가 거의 없었죠. 그렇게 터널을 지났는데 아무리 가도 터널의 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간간히 지나가던 화물 트럭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은 밤이라 해도 고속도로인데 차가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터널의 불이 전부 꺼지더니 제 차의 시동마저 꺼져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소리 아시죠? 손바닥으로 차를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무서워서 눈을 못 뜨고 귀를 막은 상태로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나자 소리가 멎더니 차의 시동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밖을 보았는데 터널에도 불빛이 들어와 있고 터널의 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을 하였고 그간의 피로가 쌓여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던 저는 차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의 유리에 수많은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는 겁니다. 저는 회사에 연락해 몸이 안 좋아 쉰다 하고 세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이 자국을 지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세차장에 도착해 직원분께 세차를 맡겼습니다. 세차를 시작하려던 직원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손님, 저 손바닥 자국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낸 자국이네요. 잠을 자고 있던 중 진동 소리가 울렸다. 너무 피곤했던 나는 눈이 떠지지 않았고 그냥 무시하고 자려 했다. 전화 안 받냐? 집에는 나 혼자였는데 한 중년의 남자 정도 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무서웠지만 예전에 귀신이 말을 걸 때 대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계속 자는 척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계속 말을 걸어왔다. 야, 네 친구네. 전화 안 받냐? 문자 오고 난리 났는데. 야, 전화 받으라니까. 문자라도 봐봐. 안 궁금하냐? 문자 오고 난리 났는데. 이런 식으로 한 5분가량 말을 거니까 무서움을 떠나 짜증이 나기 시작해서 나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 순간 그 남자가 피식하고 웃으며 말했다. 야, 너 평소에 배 졸라 아플 때 많지? 그 말을 들은 나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정말로 평소에 배가 아픈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너 기억 안 나냐? 전생에 약 먹고 뒤졌잖아, 너.